예, 다음은 운전 제어인데요. 이 운전 제어 같은 경우에는 점검 운전도 운전 제어가 될 수 있고, 정상 운전도 운전 제어가 될 수 있고, 정기적 비상 운전도 운전 제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즉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운전 제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전 제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비상운전 및 작동 시험을 위한 장치 및 패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비상운전 작동 시험과 그리고 그 외부에서 작동 시험을 할 수 있는 패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뭐 그 제시해야 되는 서류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운전 및 작동 시험에 필요한 장치는 엘리베이터의 모든 비상운전 및 작동 시험을 승강로 외부에서 수행하기에 적합한 패널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패널에 점검자 등 자격자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운전 및 작동 시험을 위한 장치가 기계류 공간 내에 보호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절한 덮개로 둘러싸여야 한다. 승강로 내부 방향으로 열리지 않아야 하며 열쇠로 조작되는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하며 그 열쇠 잠금 장치는 열쇠 없이 다시 닫히고 잠길 수 있어야 한다. 요것들은 비상운전 패널,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와 자격이 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승강로 내부 방향으로 열리게 되면은 승강기가 운행하는 와중에 충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방향으로 열렸을 때 잘못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열쇠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자격자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비상 제어 패널 또는 작동 시험에 필요한 장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계도서로서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패널에는 다음과 같은 장치 또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다음과 같은 설비 같은 경우에는 비상운전을 위한 작동 장치, 작동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제어 설비,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시하는 구동기의 방향 감시 장치 또는 표시 장치에서 카의 움직임의 방향, 잠금 해제 구간의 도착, 카의 속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어 패널에 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시면 되고 각각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비상운전과 외부 작동 시험을 위한 패널을 사용하는 어떤 매뉴얼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 그러면 그 매뉴얼로 제출을 하셔도 뭐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16.1.1.4항은 착상 및 재착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착상 및 재착상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벨을 감지하는 장치를 보통 차폐판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차폐판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레벨을 감지할 수 있는 뭐 랜딩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겠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 랜딩이 빠지게 되면은 그 몇 미리, 10mm가 빠지게 되면은 다시 리레벨을 한다거나 뭐 요렇게끔 설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건은 착상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0mm를 초과한 경우에는 10mm 이내로 보정되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승강기가 정지했을 때 20mm가 초과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 30mm를 벗어나서 착상을 할 경우에는 다시 리레벨을 통해서 10mm 이내로 보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상, 재착상 관련해 가지고는 만약에 개문 착상과 개문 재착상을 설계에 포함을 시키시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카도어가 열린 상태 그리고 홀더가 열린 상태에서도 구동을 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퍼를 잡을 수 있는 회로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착상과 재착상은 그런 기능이 있으면 되는 거고 폐문 재착상이나 개문 재착상에 관련해서 어떤 게 꼭 필수 요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문 재착상을 해도 되고
해문 지착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건 제조사의 선택에 의해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아까 제가 앞에서 그림을 그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착상에 대해서 10mm를 벗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재착상을 하는지, 20mm를 벗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재착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과부하 제어 및 감지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카에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착상을 포함한 정상 기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장치는 재착상을 방지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기식 엘리베이터와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하나의 안전기준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전기식 엘리베이터를 다루는 과정이지만 유압식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추후에 다시 작성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부하는 전격 하중의 10%를 초과하기 전에 검출하여야 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75kg입니다. 그러니까 10%를 초과하기 전에 검출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10%까지는 검출을 못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이 과부하 감지 장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 부분은 프로그램으로 보통 컨트롤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회로로나 이런 부분을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도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 설명을 위한 플로어 차트라든지 아니면 그 설계 도면을 어떻게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추가적인 설계 도면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소된 완충기 행정의 경우 부동기 정상 감속 감시. 요 내용은 앞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 완충기의 행정 자체가 그 승강기 엘리베이터의 속도에 따라서 행정 자체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는데 그 늘어나는 그 거리를 그 속도의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올라갈수록 완충기의 행정이 많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완충기에 닿기 전에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그 이하로 다운시키는 경우에는 정속으로 완충기와 충돌을 한다고 해도 그 완충기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기준 자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속도가 많이 높은 엘리베이터를 정속 주행 구간에서는 높은 속도로 움직이다가 최하층 또는 최상층에 접근했을 때 그 속도를 완충기 행정 범위가 허용하는 속도까지 다운을 시킬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고속 승강기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속도 제어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완충기 대비해서 속도가 너무 높은 전격 속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전격 속도로 완충기와 충돌하게 된 경우 행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완충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소된 완충기의 경우 구동기의 정삭 감속 감시를 위해서는 패스랄 적용이 거의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어떤 프로그램이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어떤 기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장치들만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신다고 하면 그 또한 적용은 가능은 하십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감소된 완충기 행정을 적용하실 경우에는 패스를 관련해서 반드시 문의를 주셔가지고 논의를 하신 연후에 적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개문 착상, 재착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이 닫히지 않거나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착상, 재착상, 그리고 예비운전 제어, 요거에 대한 조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의 경우는 전기 안전장치에 의해 잠금 해제 구간으로 제한한다. 다시 말해서 잠금 해제 구간에서만 개문 착상 및 재착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의미하고요. 착상 운전 중 문의 전기 안전장치를 무효화시키는 장치는
정지 신호가 주어진 경우에만 작동한다. 이 정지 신호가 주어진 경우에 대해 증명을 또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지 신호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것은 프로그램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플로우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착상 속도는 0.8m/s 이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수동으로 조작되는 승강장문이 있는 엘리베이터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거는 수동으로 조작되는 승강장문이 있는 경우에 개문 착상이나 재착상을 할 경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라하 같은 경우에는 재착상 속도는 0.3m/s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재착상 속도가 0.3m/s 이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재착상을 한다는 얘기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짐을 많이 싣거나 사람들이 많이 탔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느린 속도로 올라와라. 안전기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설계하신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속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착상 속도가 얼마인지, 개문 착상 속도가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 자료고 실제적으로 이 속도와 관련된 내용은 속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런 매뉴얼에 대한 것들을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크게 문제 없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매뉴얼들을 포함해서 적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점검운전 조작반입니다. 점검 등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점검운전 조작반의 다음 위치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원래는 이 카 지붕이 필수였고 나머지들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카 내에서 조작하는 경우, 이건 플랫폼에서 조작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종전 기준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신설이 돼가지고 들어왔고요. 이런 피트 점검 운전에 대한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시기는 하는데 일단 피트 점검 운전이 안전 기준에 삽입이 됐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포함을 시켰고요. 네, 점검 운전 조작반은 다음과 같은 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기 안전장치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스위치, 점검 운전 스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안전 접점을 의미하고요. 안전 접점이란 얘기는 개로불능에 대한 위험이 배제된 그런 스위치들을 얘기하죠. 관련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60947-5-1과 같은 시험 성적서를 통해서 15.2에 만족하는 스위치임을 증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들은 안전접점에 포함해서 제출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시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쌍안정이어야 하고 의도되지 않은 작동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이 쌍안정이라는 거는 자동 복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동과 수동을 놨을 때 아니면 이스톱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자동 쪽에서도 자동으로 돌렸을 때도 고정되어 있고 수동으로 돌렸을 때도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가해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되는 이런 스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작동에 대한 보호는 실제적으로 의도되지 않은 작동이라는 것은 점검운전 조작반에서 스위치를 돌릴 생각이 없는데 어떤 움직이다가 옷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데 걸려서 스위치가 점검운전 상태에서 자동으로 넘어간다거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된 상태에서 풀린 상태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동 방향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우발적인 작동으로부터 보호되는 상승, 하강 방향 누름 버튼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상승 버튼과 하강 버튼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하강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고 하강을 해야 되는데 상승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반드시 표시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발적인 작동으로부터 보호되는 운전 누름 버튼. 사실은 이 운전 누름 버튼이 운전 누름 버튼에다가 상승 버튼을 누르면 상승, 운전 누름 버튼과 하강 버튼을 누르면 하강 운전,
네, 요렇게끔 설계를 하시라고 안전기준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1.11에 적합한 정지장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점검운전 조작반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게 운전을 하다가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지장치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16.1.5.1.3 같은 경우에는 점검운전 조작반 같은 경우에는 IPXXD죠. XXD는 1mm의 직경을 가진 100mm의 전선들에 대해서 보호 등급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회전식 조작 스위치는 실제적으로 마찰력만 가지고서는 충분하다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스위치를 제꼈을 때 뭐 딸깍거린다던가 어떤 다른 스프링에 의한 것들의 힘에 의해서 고정될 수 있게끔 그런 스위치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출하셔야 되는 거는 점검운전 조작반 설계도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점검운전 조작반에 사용된 전기안전장치 설계도서, 그리고 점검운전 조작반 자체시험 성적서, 이렇게를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점검운전 스위치, 점검운전 제어 복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점검 위치에 있는 점검운전 스위치에 대해서 작동 조건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기는 할 건데, 작동 조건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작동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순차적으로 플로우 차트 같은 경우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편하겠죠. 일단 점검 위치에 있는 점검운전 스위치는 다음의 작동 조건을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운전 제어를 무효화한다. 네, 정상운전이 되면 안 되겠죠. 점검운전 스위치를 눌렀는데 정상운전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정기적 비상운전을 무효화한다. 사실 이 정기적 비상운전은 승객이 갇혔을 때 구출하거나 뭐 이런 거에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개방해서 어떤 휠을 돌려서 구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서 정기적 비상운전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효화되는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 비상운전에 무효화되는 스위치들도 있고, 점검운전은 카 상부라든지 피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작동을 시키는 와중에 정기적 비상운전 스위치가 작동이 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무효화돼서는 안 되는 스위치들이 무효화가 되는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 비상운전에 의해서 무효화되어야 되는 스위치 중에 하나인데, 점검운전 스위치와 정기적 비상운전 스위치를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점검운전보다 정기적 비상운전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점검운전이 작동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점검운전이 작동되는 와중에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무효된 상태라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검운전이 작동이 된 상태에서는 정기적 비상운전은 뭐 스위치를 제끼던 정상으로 놓던 아무런 동작을 하지 못하게끔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착상 및 재착상 운전이 불가능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점검운전 같은 경우에는 카상부에서 수동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피트에서 수동으로 움직이는 경우인데, 착상을 위해서 리레벨을 한다. 점검운전 상태에서 리레벨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협착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착상 및 재착상이 불가능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플로우 차트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동력 작동 시 문의 어떠한 자동 움직임도 방지되어야 한다. 점검운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에 의해서 문이 닫힌다거나 뭐 열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한다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의 속도는 0.63m/s 이하여야 한다. 이 점검운전 속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0.63m/s라는 속도가 안전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속도를 의미하고요. 만약에 카 지붕 또는 피트 내부의 작업자가 서 있는 공간으로 수직거리가 2m 이하일 경우에는 카 속도는 0.3m/s 이하로 설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2m 이하, 2m가 되기 전에 뭐 감지할 수 있는 스위치를 단다거나 아니면 어떤 카의 위치 자체를 뭐 엔코더라든지 뭐 위치 감지기 등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가변적으로 속도를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가변적인 속도 세팅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2m를 감지하는지, 수직거리가 2m 이하가 되는지 어떻게 감지를 하는지를 반드시 설명에 포함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점검전 속도라든지 뭐 이런 0.3m/s 같은 가변 속도에 대해서는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설정과 관련된 매뉴얼도 포함을 시켜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 운행 시의 주행 한계, 즉 종단의 정지 위치를 초과하여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종단의 정지 위치를 초과하여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얘기는 파이널 리미트는 이제 최종적인 그 안전 장치고, 그 전에 업방향 그 상승 제한 스위치가 있고 다운 하강 제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런 스위치들은 더 이상 상승을 못하게 하는 작동을 하고요. 다운은 가능하죠. 위에 상승 제한 스위치 같은 경우엔. 하강 제한 스위치 같은 경우에 더 이상 하강을 못하게 하고 상승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스위치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도 플로어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운행은 안전장치에 좌우되어야 한다. 이 말은 안전 회로가 떨어져 있으면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점검 운전은 카상부라든지 피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점검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안전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에만 움직여야지, 정상 작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미 해석이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요. 2개 이상의 점검 운전 조작반이 점검 위치에 있는 경우, 동일한 누름 버튼이 동시에 조작되지 않는 한 하나의 점검 운전 조작반으로 칼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카상부에 있는 점검자 그리고 피트에 있는 점검자 또는 조건에 의해서 이제 카 내부에 점검 운전 스위치가 있는 경우에 동시에 점검 운전 버튼이 들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카 내부와 카 상부를 예로 들었을 경우에 카 상부에 점검자가 타 있는데 카 내부에서 점검 운전 스위치를 돌리고 카 내부에서 점검 운전이 되는 경우에, 카 내부에 있는 점검자는 안전하지만 카 상부에 있는 점검자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다 점검 운전 스위치로 돌아간 경우에는 동시에 같은 방향을 눌렀을 때 움직이게끔 설계를 하던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인터럽 회로를 걸어서 카 상부의 점검 운전 스위치와 카 내부의 점검 운전 스위치가 동시에 작동했을 때에는 카가 움직이지 않게 설계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6.6.4.3의 경우 카의 점검 운전 스위치는 6.6.4.3.3마에 따른 전기 안전장치를 무효화시켜야 한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전기 안전장치를 무효화시켜야 되는 경우들은 점검 운전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에 맞게 설계를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정상 운행으로의 복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이 엘리베이터의 정상 운행 복귀는 점검 전 스위치를 정상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피트 점검 운전 조작반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트에서 점검 운전을 한 다음에 피트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사다리를 타고 나온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카상부 같은 경우에는 카상부에서 내릴 수 있는 위치에 맞춰서 내리고, 그 다음에 카상부에 있는 점검전 스위치를 정상적으로 놓기 때문에 피트보다는 훨씬 안전하죠. 왜냐하면 피트 같은 경우에는 피트에 점검 운전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트에 내려가서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고 자동으로 제낀 다음에 피트 외부에서 자동으로 놓을 수 있는 방법이나 비상정지 장치를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피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 요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가와 같은 경우에는 피트로 출입할 수 있는 승강장 문은 닫히고 잠겨 있어야 한다. 일단 승강장 문을 닫고 잠가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피트 내부의 모든 정지장치는 작동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피트 내부의 모든 정지장치 중에 하나가 작동된 상태에서 정상 운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안전회로와 관련해서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작동되지 않은 상태, 즉 안전회로가 모두 정상 상태에서만 정상 운영으로 복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승강로 외부의 정기적 재설정 장치는 다음과 같이 작동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트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의 비상잠금 해제 수단과 연동. 이 얘기는 피트를 승강장문을 통해서 진입하는 경우 승강장문의 닫힘을 감지하는 스위치, 즉 인터록 스위치를 연동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피트에 들어가서 점검 운전을 했다가 피트에서 탈출할 경우에 그 인터록 스위치를 한 3번 정도 올렸다 내렸다 함으로써 제어반의 신호를 줘서 고장 잠금 상태를 해제하게 할 수 있는, 잠금 상태를 해제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설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피트로 출입할 수 있는 문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일단 문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격자만 접근 가능한 조작,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넷 내부 등, 예를 들어서 어떤 별도의 캐비넷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있는 스위치를 제꼈다가 다시 복귀를 해야지만 정상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설명하실 내용은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순서를 통해서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검운전의 그 회로도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정기적 비상운전 제어 장치하고 점검운전 제어 장치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검운전 제어 장치가 정기적 비상운전 제어 장치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선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점검운전 제어 장치가 자동 상태일 경우에만 전류가 일로 흘러서 이쪽으로 가서 실제적인 정기적인 비상운전을 작동시킬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점검운전 스위치가 인스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차단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나가서 오로지 점검운전 제어밖에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터록 회로를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네, 16.1.5.2.3은 이제 누름 버튼에 의한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누름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안전접점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신호 라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운전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접점을 사용한 경우 게러블릉에 대한 그런 안전성은 증명이 돼 있는 상태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누름 버튼 같은 경우에 신호 라인을 적용하신 경우에는 게러블릉에 대한 안전접점을 사용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누름 버튼 자체를 EN 81-2050 즉 개정된 안전기준에서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 누름 버튼도 마찬가지로 5-1에 규정한 대로 다음 범주에 속해야 한다. 즉 5-1 시험을 받아와야 한다 이고요. 그리고 내구성은 기계적 정기적인 적용 부하에서 동작 주기 100만 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누름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자체 시험 성적서로 가능합니다. 자체 시험 성적서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네, 그리고 15.2에 따라 방향 누름 버튼과 운전 누름 버튼의 적절한 작동을 감시하는 안전장치. 감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모니터링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것에 관련해서는 뭐 제어반에서 메인보드에서 감지를 할 수 있게끔 신호를 받아서 감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보시면은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요거는 60947-5-1에 관한 내용을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100만원 내구성 시험과 관련해서는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점검운전 조작반에 대한 내용이고요. 점검운전 조작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계를 해라.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기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이 변경돼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구조나 이런 게 변경되더라도 뭐 이런 부분들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리스트를 작성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설계도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정기적 비상운전입니다. 정기적 비상운전 같은 경우에는 승객을 구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어, 엘리베이터에 브레이크를 개방하고 뭐 구동시키기 위해서 휠을 돌린다거나 이런 상태가 불가능할 경우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정기적 비상운전 스위치가 작동을 했을 경우에 무효화되는 안전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로프나 체인을 확인하는 전기장치, 늘어진 로프나 체인을 확인하는 전기장치, 추락 방지 안전장치에 설치된 전기장치, 과속 조절기에 설치된 전기장치, 상승 과속 방지 장치에 설치된 전기장치, 완충기의 복귀를 확인하는 전기장치, 그리고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이런 경우들이 어떤 전기 안전장치가 작동을 해가지고 카가 정지해 있을 때 움직이기 위해서 무효가 돼야 되는 그런 스위치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적으로 안전장치를 무효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위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기적 비상운전을 작동시키는 정기적 비상운전 작동 스위치조차도 15.2에 따른 이 15.2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갤로블릉에 대해서 검증이 된 안전 접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 비상운전 스위치 자체도 안전 접점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에 대해서 좀 차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기적 비상운전 스위치 작동은 우발적 작동을 보호하는 버튼, 우발적 작동을 보호하는 버튼, 그리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카 움직임의 제어를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우발적 작동을 보호한다는 건 어떤 그 동작에 의해서 이렇게 눌린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보호가 돼야 됩니다. 이런 보호들은 하는 방법은 그 주변에 뭐 눌리지 않도록 어떤 그런 가드를 세운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속적인 압력, 눌러 놓으면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을 때에만 움직이게끔 정기적 비상운전 스위치는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 비상운전 스위치 작동 후 이 스위치에 의한 움직임을 제외한 모든 카 움직임은 방지되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정상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정기적 비상운전 스위치가 작동되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점검운전 스위치는 정기적 비상운전보다 우선한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점검운전 스위치보다 정기적 비상운전 스위치가 우선해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점검운전이 정기적 비상운전보다 우선 작동을 하게끔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회로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항 같은 경우에 정기적 비상운전 스위치 및 이 스위치의 누름 버튼을 구동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거나 표시 장치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정기적 비상운전을 할 경우에는 카의 움직임을 그 구동기를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카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요. 마지막으로 카의 속도는 0.3m/s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 비상운전 수단도 마찬가지로 IPXX-D 등급을 만족해야 한다. 이 IPXX-D 등급이라는 것은 1mm의 직경을 가지는 100mm짜리 전선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아니면 들어가더라도 충전부에 닿지 않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전식 조작 스위치는 고정된 부재의 회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마찰력만으로 충분하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전시 조작 스위치가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하는 게 마찰력만 가지고 버티면 안 되고 어떤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회로도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 서류 이외에는 나머지는 어떤 설계 도면이라든지 어떤 문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보호인데요. 사실상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보호수단 설계도서, 즉 유지관리 매뉴얼을 통해서 저희한테 증명을 해주셔도 문제가 없고요. 아니면 별도로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찍어서 표시를 한 다음에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원격 명령에는 엘리베이터 응답을 차단하는 스위치를 표시를 해주시고 그 표시된 스위치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응답을 차단한다거나 자동식 문의 작동을 비활성화한다거나 그리고 최상층 및 최하층을 호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것도 이번에 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강장문 카문의 접점과 문 잠금 장치의 유지 관리를 위해 제어반 또는 비상운전 및 작동 시험을 위한 장치에 바이패스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바이패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승강장 문이라든지 카문을 바이패스 시켜서 점검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16.1.8.2는 바이패스 장치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기계적 탈착 수단, 기계적 탈착 수단을 사용을 하거나 의도치 않은 사용을 보호할 수 있는 스위치, 이런 스위치는 뭐 열쇠형 스위치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열쇠를 삽입을 해야지만 스위치를 동작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열쇠형 스위치 같은 경우들이 사용될 수가 있고요. 또 전기안전장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플러그와 소켓의 조합이어야 한다. 즉 플러그와 소켓을 통해서 바이패스 기능을 활성화시켜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1.8.2에 대해서는 바이패스에 대해서 설계도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설계도서에는 회로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바이패스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어떤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설계도서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호 픽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이패스 기능 중에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 동력 작동식 문을 포함한 정상 작동 제어는 무효화되어야 한다. 이 말은 즉슨 바이패스가 작동이 되면 도어가 정상 작동이 돼서는 안 된다를 의미를 하고요. 나항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문, 승강장문 잠금 장치, 카문, 카문 잠금 장치 접점은 바이패스가 가능해야 한다. 이 얘기는 즉슨 승강장문과 카문은 바이패스가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승강장문과 카문의 접점은 동시에 바이패스 되지 않아야 한다. 즉 승강장문이 바이패스가 된 경우에는 카문이 바이패스 되면 안 되고 카문이 바이패스 된 경우에는 승강장문이 바이패스 안 돼야 된다를 의미를 합니다. 동시에 바이패스 되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방법은 바이패스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구조적인 방법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은 여기에 소켓이 하나가 있고요. 뭐 아래에도 소켓이 있습니다. 이 소켓을 꽂을 수 있는 이런 마찬가지로 있고요. 여기 뭐 판이 이렇게 달려 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딱 꽂으면 여기에는 사용을 못 하겠죠. 반대로 이거를 뒤집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꽂게 되면은 이쪽은 또 사용을 못하고 이런 구조적으로 동시에 바이패스가 안 되게끔 구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이패스된 카문 닫힌 접점으로 카의 움직임을 허용하기 위해, 즉 다시 말해서 카문의 스위치가 닫힘 접점이 바이패스 된 것을 의미하고요.
이 바이패스된 상태에서 카의 움직임을 허용하기 위해 카문이 닫힌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감시 신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바이패스된 그 카문 접점이 바이패스가 된 경우에 카문이 닫힌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 움직이지 않게끔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항은 카문의 닫힘 접점과 카문 잠금 장치의 잠금 접점이 결합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카문 닫힘 위치를 확인하는 뭐 도어 클로즈 리미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도어 클로즈 리미트 대신에 카문의 닫힘 접점으로 도어 클로즈 리미트, 즉 카문이 닫혀 있다는 신호를 받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카문의 닫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접점 스위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감시 신호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말인 즉슨 카문이 닫힌 상태 또는 열린 상태에서 바이패스가 된 경우에는 이런 별도의 신호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카문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별도의 감시 신호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문의 접점은 바이패스가 되더라도 카문은 닫힌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항 같은 경우에 수동 작동식 승강장문의 경우 승강장문 접점과 승강장문 잠금 장치의 접점을 동시에 바이패스하는 것은 불가능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승강장문도 마찬가지로 잠금 장치하고 접점하고 동시에 바이패스가 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문이 열려 있어도 이게 실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움직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접점 동시에 바이패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끔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카의 움직이는 점검운전 또는 정기적 비상운전 하에서만 가능하다. 즉 바이패스를 시켜놓고 움직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정기적 비상운전 그리고 점검운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운전 때에는 바이패스가 작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카가 움직이는 동안 카의 음향 신호와 카 아랫 부분의 깜빡이는 조명이 작동되어야 한다. 경보음의 소리 크기는 카 아래 1m 거리에서 최소 55dB 이상이어야 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로도로 표현을 해주시고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음향 신호에 뭐 신호를 주는 것들은 프로그램으로 바이패스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뭐 제어관 쪽에 신호가 가서 뭐 음향 신호를 작동을 시키는 경우에는 뭐 플로우 차트라든지 뭐 설명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 접점 회로에 결함이 있는 엘리베이터의 정상운전 방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문 회로를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잠겨 있는지 뭐 잠금 해제 구간에 있는 동안 카문의 닫힘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 안전 장치 내지는 승강장문 잠금 장치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 안전 장치, 이 감시 신호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감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계죠. 일단 전기안전장치를 감시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감시 신호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 어떤 닫힘 신호와 그 잠금 신호와 닫힘 신호의 신호가 뭐 상이하게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계도서 또는 회로도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정지장치에 대한 설계인데요. 일단 동력 작동 시 문을 포함하여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정지장치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정지장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회로도 내지는 뭐 설계 도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것들은 뭐 회로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표시를 통해서 정상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정지 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전회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회로가 차단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구동을 할 수 없는 게 회로도 상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16.1.11.2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 형식이라는 게 일단 그 어떤 버튼 형식을 의미하면 KSC IC 60947-5-5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시험 성적서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지는 않고 이 버튼 자체가 오작동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은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잡아 당겨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60947-5-5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오작동에 대해서 보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만족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전동기 및 브레이크에 공급되는 확실한 기계적 분리를 통해 직접 회로를 개방하거나, 즉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안전라인에 위치하거나 직접 회로를 개방한다는 건 그런 의미죠. 아니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를 통해 이 안전 접점에 적합한 전기 안전장치를 개방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에 대한 회로도 안전라인 회로도가 되겠죠. 만약에 직접 회로를 개방하게 설계를 하셨다고 하면 그런 회로도를 제출을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기계적으로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도면도 같이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그 파이널 리미트의 설치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동을 할 수 있을지 작동을 하지 않을지, 직접 개방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전기 안전장치가 먼저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설치 위치 정도, 작동 방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의 목록표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수동 작동식 문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정지 후 2초 이상 동안 카가 승강장을 출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동 작동식 도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어를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만약에 닫는 와중 또는 여는 와중에 카가 승강장을 출발하게 되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기준이 있는 거고요.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자동 동력식일 경우에는 해당이 없겠죠. 예, 그리고 16.4.2항 같은 경우에 카에 탑승한 승객이 층 버튼을 조작할 수 있도록 문이 닫힌 후 최소 2초간 외부 호출 장치는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집중 제어 엘리베이터의 경우 적용할 필요는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승객이 코를 주었을 때 그 코를 먹은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조건을 걸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국내 대부분 사용하는 제어 방식은 집중 제어 방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 제어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2초간 외부 호출 장치는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적용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집중 제어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장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점등 신호는 해당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이용자에게 카의 다음 운행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시에 관련된 내용이어가지고 이거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설명이나 사진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